블랙홀은 모든 걸 삼키는 우주 최강의 괴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홀에 빠지는 건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거든요.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생전에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었을 정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블랙홀이 당신을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 저 멀리 내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이라면 뭐든지 쉽게 빨아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거든요. 블랙홀 주변에 접근한 물질들은 대부분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쪽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마치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물처럼 말이죠. 이 현상의 핵심에는 1670년 수학자 존 월리스가 발견하고 나중에 뉴턴이 발전시킨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철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개 안에서는 물체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튕겨나가도 전체적인 움직임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움직이던 입자가 정지한 입자와 부딪혀 튕겨나가도 두 입자의 운동량을 모두 더해보면 처음과 정확히 같습니다. 발사대 위의 로켓이 위로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아래로 추진제를 분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법칙 때문입니다. 아래로 뿜어낸 추진제가 가진 운동량과 위로 올라가는 로켓의 운동량을 합치면 처음처럼 전체는 0이 되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없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닥을 뒤로 밀고 바닥은 그 힘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다만 바닥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제 이 법칙을 각 운동량, 즉 회전 운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팔을 쭉 펼친 채 회전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선수가 팔을 몸쪽으로 모으는 순간 갑자기 훨씬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회전하면서 가진 돌려는 성질은 그대로인데 팔을 모으면서 회전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같은 움직임을 유지하려면 더 빨리 도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블랙홀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블랙홀을 향해 완벽하게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약간 비스듬하게 접근하면서 블랙홀의 중력에 붙잡혀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때 물질은 각운동량을 갖게 되고 블랙홀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피겨 선수가 팔을 점점 더 모으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더 빨리 회전해야 하는데 우주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속도 제한이 하나 존재하거든요.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결국 물질은 어느 지점에 이르면 아무리 중력이 강해도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떨어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빙글빙글 도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강착 원반입니다. 불운하게도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별이 산산조각 나면 그 파편들은 곧장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서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뭉쳐져 블랙홀 주위를 끊임없이 공전하게 되죠. 이 강착 원반이 완전히 블랙홀에 흡수되기까지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1억 년, 길게는 10억 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회전하는 이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 마찰로 인해 강착 원반의 온도는 최대 1천만 켈빈까지 치솟고 모든 물질은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들은 에너지를 미친 듯이 방출하며 질량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가 에너지로 바뀌어 우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 볼까요?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질량의 고작 0.7%만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런데도 태양은 우리에게 눈부실 만큼 밝죠. 그렇다면 질량의 40%를 에너지로 바꾸는 강착 원반은 어떨까요? 이런 천체를 우리는 퀘이사라고 부르는데 그 밝기는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최대 1000배나 더 밝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각 운동량도 함께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빠른 입자와 느린 입자가 충돌하면서 운동량을 서로 나눠 갖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질은 속도를 잃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물질은 서서히 각 운동량을 잃으며 결국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량을 제거하는 훨씬 더 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 제트입니다. 블랙홀 제트는 우주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모든 블랙홀이 제트를 만드는 건 아니고 강착 원반을 가진 블랙홀 중에서도 일부만이 이 현상을 보여줍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회전하는 강착 원반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기장이 이 제트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착 원반 속 대전된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거대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은 특이하게도 블랙홀의 위아래 방향으로만 좁은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이 통로는 마치 총의 총열처럼 작용해서 물질을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쏘아 올리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진 제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대론적 제트는 자신을 만들어낸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며 길이가 수백만 광년에서 수십억 광년에 이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로 우주 역사 초기에 만들어진 아주 먼 퀘이사에서 나온 제트 하나는 무려 127억 광년 떨어진 거리에서도 지구로 X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먼 거리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이유는 제트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극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등대 효과라고 부르죠. M87 은하를 예로 들면 허블 망원경은 우리 쪽을 향해 다가오는 제트를 아주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반대편에도 제트가 있지만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이라 훨씬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블랙홀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블랙홀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이 에너지는 전부 블랙홀 바로 바깥 강착 원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트 현상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블랙홀은 제트를 만들고 어떤 블랙홀은 만들지 않는지, 운동량이 정확히 어디로 사라지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걸 삼키는 괴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을 거의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가로질러 내던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